아빠 냉면 좋아해. 너 조만간 할아버지 될 거야. 줄기. 너도 조만간 할아버지 된다. 할아버지 돼? 아 진짜? 할아버지? 진짜? 슬기가 누구야? 첫째. 아, 이다실. 나의 아, 결혼했어요? 다시 일이 네 결혼해가지고 너는 할아버지야. 걔가 임신하는 순간에. 어떡해. 어떡해. 야 재중 씨가 할아버지가 된대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아이돌이다. 할아버지 콘서트 갈래요? 너무 안 어울리는데? 세상에. 맞아? 한 번에 보는 와 나 그때 그거 생각난다. 이 근데 내 세대 애들은 근데 요강순 집은 솔직히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너도 요강 세대냐? 아다 요강 썼지. 아니 요강이 한 이만하잖아. 꽉 차, 내가 꽉 차가지고. 요만한데. 어렸을 때 그럼 난 느낌이 이 정도잖아. 이거를 들고 꽉 차니까 흘러. 찰랑찰랑 거려. 내가 가가지고 너무 해서 너무 해서 그걸 엎은 거야. 처음 들어봐 이런 얘기. 너무 해서 그걸 엎은 거야. 아버지한테. 얘는 아빠한테 혼나고 나는 거기서 닦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언니가 닦잖아? 나도 같이 닦고 있어. 둘만 닦아. 그래서 항상 요강을 쓸 때는 상황을 봐. 발쯤이나 위에나 그러면 안 싸. 재밌는 거 진짜 기억 많아. 맞지. 그때 기억나? 나 옛날에 그 전화 오디션 보고 서울 올라가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누나가 버스비 그래서 이렇게 해줬잖아. 다섯째 누나는 어쨌든 제가 서울에 버스를 탈 때 교통비를 지원해준 누나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첫 시발점의 희망이었죠. 교통비는 다섯째 누나가. 그리고 제가 아예 서울로 상경됐을 때 혼자서. 첫 고시원비부터 한 몇 달 정도를 넷째 누나가 지원을 해줬고 그리고 첫째 누나가 방비를 못 내니까 그래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집에 묵게 해준 누나가 또 첫 번째 누나였고 그 세 누나가 다 여기 있었네. 참 감사한 누나들이죠. 아이고. 감동. 이 누나들 아니었으면 재종 씨가. 데뷔 못했어요, 저. 맞아, 맞아. 든든하다. 누나가 든든하네. 그리고 나는 마음이 아픈 게 그때 당시 너가 연습생 때 힘들어 했었잖아. 그때 당시. 처음에 고시원비 내가 내줬어. 내줬는데 진짜 초반에 아예 처음에. 몇 번 내줬는데 얘가 더 이상 말을 안 해. 그래서 기숙사 들어간 줄 알았다니까. 그 한 번 이제 그게 끊기고 나서 어. 좀 더 싼데 고시보다 싼 데로 옮겼거든? 거의 한 11만 원 정도 했는데 근데 이제 근데 그 11만 원을 냈더니 결국 감당이 결국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그래서 누나네 집으로 가게 된 거야. 근데 그때 누나들이 다 돈 버는 상태였잖아. 그냥 네가 하도 착하니까 누나들한테 손을 못 벌리는 거야. 맞아, 손 못 벌렸어. 나는 그게 되게 뭔가 패 끼친다고 생각했어. 패 끼친다고 생각했어. 왜 그렇게 생각해? 참 재중 씨가 속이 깊죠. 제 마음이 참 깊어요. 철도 빨리 들고. 나는 그게 상처였어. 나는 너가 이렇게 힘들 때 누나들한테 이렇게 말을 안 했다는 거, 그게 나는 그게 큰 상처였어, 사실 말해서. 그러니까. 너 딴에는 우리 집 식구도 많다 보니까 또 각자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얘가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좀 속상하더라고. 나도 슬프더라고. 자식들 누나가 8명이나 있는데 그중에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알바라는 알바는 다 하고 그게 누나는 마음이 아팠다고. 좀 아들처럼 생각한 동생인데. 누나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누나 역할을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오늘 뭐 솔직한 얘기 많이 나누시네요. 예. 우리 생각나지? 놀러 가는 거. 아, 맞아. 가면 혼자. 근데 나는 가면 안 됐었어. 왜? 왜? 놀러 가면?
몽유병 때문에 너 그거 기억해? 기억해? 너 기억하니? 3살 때? 아 진짜. 내가 꿈을 하루도 안 꾼 적이 없어. 지금도 그래. 매일 꿈 꾸거든. 나 옛날에 그것도 기억나. 아버지 봉고차로 대천 해수 맞아. 거기서도. 내가 바닷가를 해변을 막 걷는 꿈을 꿨었어. 그래서 해변으로 가려고 몽유병처럼 막 갔다니까 너. 실제로?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 발바닥을 보니까 발바닥이 시꺼먼 거야. 시꺼먼 거야. 우리 너 찾으러 다녔었어. 해변 혼자 걷다가 그냥 온 건데 해수욕장 난 그거 무창가. 꿈인 줄 알았거든. 어머. 걱정 많이 했겠다, 진짜. 나 누나네 그 아파트에 거기서 너 떨어질 뻔했어. 나 난간에 매달린 적도 있었어. 얘 떨어질 뻔했다니까. 진짜 난간에 매달려 있었어. 10층 아파트 밖에. 어머. 10몇 층에서 뛰어내릴까봐. 그것도 꿈인 줄 알았어. 시끄럽다니까. 아우 누나들 걱정이 많았겠다. 큰일 날 뻔했네요. 왜냐면 본인 생각이 아니니까 꿈인지 아니까. 몸이 너무 약했고 그때도 되게 아팠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났을 때부터 제가 기억이 나는 그 순간까지 다 너무 아팠어요, 제가. 몸이 진짜 약해서. 재중이가 처음 오고 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중이가 왔는데 근데 갑자기 얘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갖고 있잖아.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 네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 이러고 있다가 있잖아. 조금 있으면 이제 운다. 막 울어서 안 끊쳐. 잘 때 울면 꼭 내가 안아서 재우고. 너 진짜 많이 울고 막 놀래가지고 나가면 쟤 데리고 와야 되고 토하고. 막 피부병 한 번 걸려가지고 그냥 언니랑 나랑 맨날 고름 닦아주고. 너 어렸을 때 이틀에 한 번씩 코피 난 거 알아? 얘 진짜 넙죽이야. 기억나지? 코피가 거의 진짜 하루에 한 조금 번씩. 이렇게 있으면 내 그냥 하면 이렇게 툭툭툭 떨어졌어. 진짜 너무 약했지, 너무 약했지. 아유, 몸이 약했구나. 나 그때 너무 속상했어. 그래서 이제 막 토도 계속하고 코피도 너무 많이 나고 몸이 계속 어디가 안 좋아가지고 고생을 엄청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몸이 진짜 약해서. 되게 약했구나. 아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에 아기가 조그만 아기가 한 3살짜리 아기가 마당에서 막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 쟤 누구야? 그랬더니 야, 네 얼굴 봐봐. 너랑 닮았잖아. 어렸을 때 저랑 많이 닮아가지고. 그래갖고 네 동생이야 이러더라고요. 그 애가 재중이가 갑자기 오더니 나한테 이렇게 해서 안기더라고요. 아기가 밥을 먹으면 허겁지겁 그러니까 며칠 굶은 애처럼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토하고 다시 또 먹고 토하고 먹고 하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팔베개도 해주고 그래서 더 많이 챙겨주고 했죠. 너 누나랑 비밀 얘기하는 거 알잖아. 근데 지금 비밀이 없어. 그럼 다행이야. 유일하게 약간 뭐 가족사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서로 알면서도 그냥 불편했잖아, 그 이야기가. 나랑 가족들은 조용히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맞아, 너무 주변에서 뭐 너무 이랬대 저랬대 맞아. 너무 뭐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런 이상한 무성한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니까 그냥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내가 내 입으로 한번 하자. 진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난무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도 약간 너무 말도 안 되는 악성 이제 글들이 많이 생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더욱 제 입으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네. 그래서 오늘 재중 씨의 이야기는 편스트로에서 나가는 이야기들만 공식으로 인정합니다. 맞죠? 야, 연애가 중계 같아. 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가 공식입니다. 팩트 체크예요. 저희가 팩트고. 그래서 제가 3살 때 입양이 되고
그 입양이 어떻게 됐는지 되게 뭔가 여러 가지 상황들과 과정들이 있었어요. 뭐 알게 된 계기부터 시작해서 전 몰랐죠. 나중에 알았죠. 다 이제 커서 데뷔하고 나서 이제 알았죠. 저는 솔직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현재가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저는 소중해요. 여기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조금 너무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 우리도 다 하고 싶었어. 근데 너한테 얘기하면 네가 더 힘들까 봐 그랬어.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은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가뜩이나 머리가 아픈데 우리들마저 누나들마저 이 얘기를 계속하면 너는 이게 돌아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허심탄회하게 뭐 그랬잖아 할 수는 사실 없는 소재이긴 했었어요. 이야기의 소재이긴 했는데 너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어땠냐면 이라는 말을 저는 누나들 입으로 통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게 처음이고 내가 학교 다닐 때 너가 갑자기 있었어. 아니면 뭐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너가 와 있었어. 이런 얘기를 전 들은 적이 없어요. 처음 들은 거예요.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날이었네요. 부모님하고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 아들과의 첫 만남 기억하세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죠. 네. 잊을 수가 없. 이리 와봐. 그러고서 이렇게 이제 안아줬어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얘가 엄마 이렇게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근데 그 말이 이렇게 막 가슴에 와닿더라고. 그래서 얘가 나를 목을 꼭 끌어안고 엄마 얼굴을 비벼막아 그러는데 내가 지금부터 너를 내 아들로 키워야 되겠다. 아유. 나랑 한번 같이 사는 대로 살아보자. 감동. 진짜 사랑이네, 사랑. 이거를 언제까지 서로의 그 감정을 이제 계속 눈치 봐야 하고 살아야 할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었는데 굉장히 속 시원하고 사실 아버지랑 엄마도 지금 너무나 좋아하세요. 오히려. 그러니까 아들 입에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 근데 이제 누나들하고도 이렇게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너무나 좋고 제 주변 분들한테도 야 재중아 아니야 괜히 그러니까 저 눈치를 보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너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정말 되게 작은 인식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30년 전 막 이럴 때는 뭔가 내 아이가 아닌데 뭐 이렇게 입양을 해서 키웠다 이런 뉘앙스 자체가 좀 뭔가 거부감이 있었고 지금 시대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가끔 편수랑 방송에 나가고 그러니까 시청자 분들이나 발언들을 해주실 때 같은 혈육이 아닌데도 누구보다도 되게 깊고 오해 있고 저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저는 소중해요. 내가 힘들 때 나보다 더 힘들어해주는 사람이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되게 끈끈해 보여. 진짜 뭉클한 마음이에요. 정수 씨 오늘 누나들하고 의미 있는 시간 마지막으로 누나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가족들에게. 이제 막내가 이제 40살이 되고 나서 살아왔던 좀 답답했던 이야기들을 좀 이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앞으로가 굉장히 즐거울 것 같고 기대가 되고 화목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오.